호텔 S는 남산 자락에 얹힌 듯 조용한 호사를 누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곳을 스쳐 지나가며 숨은 명소라 불렀고 종업원들은 늘 팽팽하게 긴장한 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매일 새벽마다 닦였고 샹들리에는 먼지 한 톨 없었으며 로비에는 딱 정해진 농도의 오렌지 블로썸 향이 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0을 훌쩍 넘은 듯한 청소부 윤옥자님. 작고 굽은 등이 천천히 복도를 가로지르며 붉은 손목 보호대 위로 소리 없이 걸레를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시계 태엽이 마지막으로 돌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조회 때도 퇴근 인사 때도 늘 고개만 숙였습니다. 메모지 하나와 오래된 볼펜 하나가 허리춤에 달려 있었고 쉬는 시간마다 꺼내는 그 수첩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 영어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노인의 낙서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오전 9시 프런트 데스크 근처를 청소하시던 옥자님 앞에 젊은 여자 매니저가 다가섰습니다. 하서연. 호텔 운영팀 소속이자 최근 승진한 엘리트였습니다. 눈에 힘을 잔뜩 주고 그녀는 어조를 낮췄습니다. 할머니, 이 앞에 물자국 좀 보세요. 로비는 호텔 얼굴인데 손님들이 미끄러지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윤옥자님은 조용히 걸레를 다시 적셔 바닥을 닦았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반응이 성에 차지 않는 듯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좀 눈치껏 하셔야 돼요. 여기 호텔이에요. 시장 바닥 아니잖아요. 직원 몇 분이 멀찍이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누구도 옥자님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 자리에 오래 있었고 그만큼 누구의 관심받기였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드시는 동안 옥자님은 1층 청소용품 창고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묶인 수첩을 꺼내 작고 조용한 글씨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 글씨는 곧잘 공식을 닮았고 몇몇 페이지에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남자 하우스키퍼 한 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뭐예요? 수학 문제라도 푸세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어버릴까 봐요. 오래되면 제 머리가 먼저 도망가잖아요. 그 대답은 농담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한 노인의 취미쯤으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 귀빈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미국에서 온 대기업 회장님이 손자를 데리고 투숙했습니다. 전용층을 따로 열어야 할 정도로 보안도 까다로웠고 직원들 모두 긴장한 채 그분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그 회장님의 손자가 호텔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호텔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라진 아이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 기술기업 코넬 테크 회장의 외손자였고 글로벌 지사 회의차 서울에 머무르던 중이었습니다. 전 직원이 동원되어 호텔 전체를 수색했고 경찰과 보안업체도 출동해 로비에는 테이프가 쳐졌습니다. 옥자님은 여느 때처럼 청소도구를 밀며 7층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벽에 설치된 CCTV를 유심히 바라보며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더니 조용히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집중력 있게 반짝였고 동공은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지나가던 남자 하우스키퍼 이창훈 님이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CCTV 화면도 청소하시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화면에 있는 꼬마뿐 전쯤 창고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쪽 통로 말고요. 남쪽 엘리베이터 반대편 출입금지 구역 쪽입니다. 창훈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가 가리킨 CCTV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그 어딘가 카트 옆으로
아이의 뒷모습이 잠깐 지나간 듯 했습니다. 그 무렵 회장의 수행비서 브라운 씨는 프런트를 향해 격하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 대체 보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회장님 병원으로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경찰 못 믿겠다면 우리가 FBI를 부를 수밖에 없죠. 그 소식을 들은 총지배인 한동수님이 직접 현장으로 내려왔고 이내 옥자님의 이름을 듣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옥자님, 혹시 프린스턴 대학교 윤 박사님 아니신가요? 그 순간 호텔 로비의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서연 매니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표정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댔습니다. 동수님은 브라운 씨를 찾아가 조용히 영어로 말했습니다. Excuse me, sir. I believe our staff might actually know more than we assumed. 그리고 곧바로 옥자님을 모셔 회장님 앞에 세웠습니다. 회장의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 박사? 옥자님은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데이빗 회장님. 그 손자는 제가 직접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S7층 창고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 옥자님은 손에 수첩을 쥔 채 계단실 끝자락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든 직원들이 분주히 뛰어다녔지만 그녀는 단 한 걸음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몇 분 전까지 지켜보던 CCTV 화면을 머릿속에 정렬했고 복도 구조와 카트 이동 경로를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7층 남쪽 출입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안에 아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폐실로 등록돼 있지만 바람이 드나드는 구조예요. 아이들은 좁고 어두운 곳을 숨는 본능이 있거든요. 총지배인 한동수님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고 보안 직원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먼지로 가득한 창고 안 어둠의 끝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헬로? 영어였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창고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옥자님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천천히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다 떨어진 스마트워치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겠어요? 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코바 드린 할머니예요.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하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없어요. 그 말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자님은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 일으켰고 아이는 그녀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회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보자마자 울컥하며 외쳤습니다. 제이크! 아이는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보더니 그녀의 품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옥자님의 소매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 어떡해?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고 동수님은 조용히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호텔은 모든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에겐 윤 박사님이 있습니다. 하서연 매니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시해왔던 이 세계의 진짜 깊이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존재를, 진실을, 그 이름을. 그날 저녁 호텔 S 최상층 VIP 라운지에서는 조용한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장 데이빗 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요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맞은편 소파에는 윤 옥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동료였던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 흘렀지만 서로의 주름진 눈매가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박사님이군요. 아직도 그때 논문을 기억합니까? 이 방정식은 아름다움에 가깝다고 하셨지요. 데이빗 회장은 옥자님이 꺼낸 노트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노트에는 고급 수학 기호와 벡터의 곡선,
라플라스 변환이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 모든 걸 숨기고 살아오셨습니까? 프린스턴에서도 나사에서도 박사님을 찾았었습니다. 옥자님은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 풍경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제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고 아들은 실종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숫자보다 바닥의 먼지가 마음을 더 정리해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억울함보다 담담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총지배인 한동수님은 전 직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윤옥자님은 우리 호텔의 특별 자문이며 오늘 이 호텔을 지켜주신 가장 고마운 분입니다. 앞으로 VIP 고객 응대에 있어 옥자님의 경험과 판단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고 하서연 매니저는 회의실 맨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은 무릎 위에서 단단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자님은 여느 때처럼 작고 낡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옆에는 누군가 놓고 간 뜨거운 우유 한 컵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연. 그녀는 우유를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방 안에 놓인 커튼이 흔들릴 때 조용한 웃음이 그녀의 입꼬리를 스쳤습니다. 수십 년 전 그 방정식 하나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자의 미소 하나로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옥자님은 호텔 로비에서 가장 이른 시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루 만에 세상이 바뀐 듯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바닥의 물기를 먼저 확인했고 스테인리스 문틀의 자국을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한동수 총지배인은 본사에 전화를 받고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날 사건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호텔 S의 검색량은 폭증했고 예약률은 전례 없는 속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호텔에서 노년의 청소부가 미국 대기업 회장의 손자를 찾아줬다는 이야기는 실화냐는 제목으로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은 한 손에 신문을 들고 다른 손으로 옥자님을 조심스럽게 불러 세웠습니다. 윤 박사님,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워 당혹스러우셨을까 염려됩니다. 그녀는 신문 위에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으로요. 총지배인은 순간 목이 메는 듯 했지만 끝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호텔 안의 분위기는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그녀에게 지나치게 과한 존대를 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가장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서연 매니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몇 번이고 만지다가 결국 결제란에 사인을 하려는 순간 누군가 사무실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옥자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젊을 때 늘 갖고 다녔던 계산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 모델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셔도 좋겠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제 하지 못한 말들이 고여 있었고 상자를 받아들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아니 박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옥자라고 불러주세요. 청소부든 박사든 이름은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오랫동안 누군가를 가볍게 여겨왔던 모든 시선을 무너뜨리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호텔 S의 아침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사의 고위 인사가 도착한 가운데
내부 보안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보고가 접수되었고 VIP 고객들의 예약 정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동수 총지배인은 즉시 IT팀을 소집했고 직원들의 노트북 사용 이력과 네트워크 로그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누구보다 침착하게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옥자님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젊은 기술자들이 순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서연 매니저 역시 처음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차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호텔 내부 네트워크 안에서 가상 IP 생성 로그를 확인해 보셨나요? 요즘 해커들은 DNS 마스킹보다 고전적인 방식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흩뜨려 공격 경로를 감추는 방식입니다. 기술팀장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곧바로 서버에 접속해 그녀의 지시대로 로그를 추적했습니다. 정확히 14분 뒤 외부 유출 시도를 감지했고 범인은 외주 인력 중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동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윤 박사님, 아니 우리 옥자님. 이번에도 호텔을 구해주셨습니다. 회의실에는 박수가 울려 퍼졌고 창밖으로 햇살이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서연 매니저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사직서를 총지배인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무지를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윤 박사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한동안 조용함이 흘렀습니다. 옥자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습니다. 내가 만약 프린스턴 박사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직서를 그녀의 손에 다시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하얀 유니폼을 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호텔에서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회의실 안의 공기는 조용한 울림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옥자님은 유니폼을 반납했습니다. 수십 년간 조용히 걸어온 걸음이 이날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윤 옥자님이 호텔을 떠난 다음 날 아침 로비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우스키퍼 대기실 앞 벽면에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또박또박 손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누구도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청소부 김순자님, 장미애님, 윤정식님.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박사 윤옥자 드림. 직원들은 그 문장을 읽고 하나둘씩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몰래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하서연 매니저는 그 글을 인쇄해 직원 라커룸에 부착했고 처음으로 청소 직원 모두의 프로필 사진과 경력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호텔은 윤옥자님을 명예기술 자문으로 위촉했고 특별회의실 한편에 윤옥자 박사 기념서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녀가 기증한 수첩, 낡은 계산기, 손때 묻은 영어 원서들이 조용히 전시되어 있었고 그 앞에선 외국인 투숙객들이 자주 멈춰 섰습니다. 호텔을 방문했던 데이빗 회장은 다시 서울을 떠나기 전 옥자님을 따로 초대했습니다. 장소는 호텔 근처의 한적한 북카페였습니다. 옥자님, 손자가 그러더군요. 할머니가 자기 인생의 히어로라고요. 혹시 미국으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코넬 테크에서 박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숫자보다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닦아주는 삶이 남은 제 몫이라 생각합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서울에 이름 없는 사람들을 위해 꼭 그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호텔 외벽 조명이 켜지는 시각. 옥자님은 다시 호텔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옥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밝게 웃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마디.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퍼지던 어느 오후 호텔 S 1층 로비 한편에서는 조촐한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윤옥자 기념 독서실. 직원들의 모금과 호텔 측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은 단지 책을 놓는 장소를 넘어 누군가를 존중하는 방식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옥자님이 남긴 글귀가 조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발견은 늘 이름 없는 손에서 시작됩니다. 책장 한켠에는 그녀가 생전에 사용했던 수첩과 미국 시절의 대학 논문 복사본, 그리고 호텔 구조를 그린 손그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조용히 머리를 숙였고 일부 고객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한편 옥자님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버스도 하루 3번밖에 다니지 않는 곳이지만 그녀는 그곳의 작은 도서관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나무 탁자를 닦고 점심에는 아이들에게 기초 영어를 가르치고 저녁이면 손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도서관 앞에는 이름도 없는 강아지 한 마리가 매일 그녀를 반기러 달려왔고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박사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호텔 S의 직원들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하서연 매니저가 앞장서서 조심스럽게 준비한 선물 상자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새 유니폼 한 벌, 호텔의 단체 사진, 그리고 직원들 모두의 손글씨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기며 소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손님 중 누군가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트보다 따뜻한 사람, 청소부보다 더 맑은 눈을 가진 이로써 그녀가 다시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녀의 이름은 매일 아침 직원들의 입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옥자님,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그 이름 하나가 호텔을 바꾸고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누구도 잊지 않았습니다.